다음 주 대선 사전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주말과 휴일 각 당과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 유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수로 남아있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도 주목됩니다. 광주와 전남북이 에너지 정책 공유 등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과 맞물려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올해 전남의 물김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생산한 물김을 폐기하는 등 양식어민들의 시름이 컸습니다. 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이 흑자 전환에 성공해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세계적 불황에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는 가운데 보수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까지 껴안는 정책들로 표심 확장에 나섰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일강으로 평가됐지만 50% 지지율 상단은 약점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 사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후보 교체 내용에 이은 당권 거래 논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수 표심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연일 단일화에 대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대선 사례 등을 볼 때 결선 투표가 없는 사표 심리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크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결국 보수 후보는 단일화될 것이라며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글쎄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오는 25일 사전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될 예정으로 1차 단일화 마지노선은 지났다는 평가입니다. 단일화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전인 오는 28일 이전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만큼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가 이번 대선의 최대 격변기가 될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대기 중에서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정보 시스템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이후 광주 지역 대기 중 납과 니켈 성분이 세제곱미터당 각각 18나노그램과 3나노그램이 측정됐습니다. 이는 호남권 대기에서 측정되는 1년치 평균값과 비교해 최대 3배까지 오른 것입니다. 또 화재 직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면서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화재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드러나는데도 광주광역시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화재는 화학물질 화재 사고로 심각한 공중보건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화재 유해성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2일까지 누적된 피해 집계는 모두 6,564건, 피해자는 3,976명이라며 소실된 화학물질 종류와 양을 비롯해 오염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19일부터 3일간 접수된 2,713명, 4,609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 절차를 개시하고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현황 접수처는 광주 광산구청 내 송정보건지소에 마련돼 오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이 호남권 메가시티와 재생에너지 등을 우리 지역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광주와 전남북이 에너지 전환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에 나서는 등 호남권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던 지역별 메가시티 설립 방안이 대선과 함께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마다 지역 통합 구상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의 매개로 에너지 전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 공약으로 호남 지역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환기지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가 옵니다. 중력도 에너지고 바람도 에너지고 태양도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 에너지의 보고, 재생에너지의 보고가 바로 서남 해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호남권 에너지 전환 협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한 광주와 전남북은 올해 3월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우선 활용과 에너지원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광역 경제권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과 플랫폼 개발도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중앙 큰 발전기가 발전을 하고 소비를 하는 차원에서 분산 에너지들이 많아지고 소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전기 수요가 한동안 안 늘었지만 전기차하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에너지 전환이 미래 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선도하기 위한 호남권의 경제 동맹이 메가시티 구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이 확인돼 시 감사위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시 감사위는 지난 3월 휴일 근무자들 가운데 출근 등록을 한 뒤 근무지를 벗어난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들 가운데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150여 명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 감사위는 소명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실제 근무를 했는지를 확인한 뒤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와 함께 수당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공직자들의 이단 비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열린 주간 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비위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수시청 시설직 B팀장은 건설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다른 공무원은 소재지구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지역 올해 물김 생산량은 32%나 급증했지만 생산액은 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김은 저장성이 약하다 보니 늘어난 생산량을 처리하지 못해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물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에 있는 한 마른김 가공 공장. 노후시설 교체가 한창입니다. 기계를 새로 도입하고 저장 창고 등을 늘리는 데 20억 원이 들어가지만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김을 확보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새로운 기계는 7전속에서 8전속을 만들면 한 30% 정도 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수익률이 창출돼도 좋고 어민들도 올해처럼 그렇게 폐기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좋고 2005년산 전남 물김 생산량은 54만 톤으로 전년 대비 32%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액은 5% 증가에 그쳤습니다. 저장성이 약한 물김은 가격이 5,169원까지 치솟았다가 721원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생산한 물김을 폐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후화된 건조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신형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을 위해서 국비 300억 원을 신청하였고요. 저장을 위해서는 그래서 대규모 물류 단지 2개에서 300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마른김 공장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물류단지도 내년 말에야 준공될 것으로 보여 물김 가격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무안 지역에 내려졌던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 3km 방역지역 내 소돼지 염소 178농가에 대한 2차례의 임상 정밀 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돼지 농장 간 이동을 오늘부터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잠정 폐쇄 중이던 무안 가축시장의 재개장도 오는 25일부터 승인됐고 이제 남은 이동 제한 지역은 영암군 한 곳뿐입니다. 12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사고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최종 합의를 하자는 제주항공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9명이 숨진 사고였지만 사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나도 처벌된 사람도 발견된 진실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주항공은 유가족에게 최종 합의를 하자며 등기를 보냈고 보낸 사유를 묻자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며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고용한 제주항공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이상 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본 과수농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화기인 지난 3, 4월 나주와 영암, 순천 등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배와 사과, 복숭아 등 주요 과수 품목에서 꽃눈고사와 결실저하 등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된 농가를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들이 함께 현장 조사할 예정이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 지원금과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이 지원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의 경영 기법이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불황으로 적자 상황에 몰리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양극재 생산 대표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의 5단계 공장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 85%로 올해 완공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갖춘 포스코 퓨처엠은 5단계 공장을 가동할 경우 연산 14만 2천여 톤의 하이니켈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추가 건설 중인 5만 2천 톤 NC의 양극재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 지역 내 14만 2,500톤의 양극재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양극재 산업도 큰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2년 1,659억 원과 다음해 3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해 4분기에 41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업황 부진과 큰 손실에도 포스코 퓨처엠은 전기차 수요 증가를 확신하며 5단계 공장 증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양극재 판매량은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1조 1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나서 설비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적자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은 포스코 퓨처엠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측은 검찰이 위법한 절차로 기소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을 재기소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오늘 광주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기각 이후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의 절차적 위법 주장과는 별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 광양시의 한 시장 유세 현장에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 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과 동부 내륙에 5mm 미만, 그 밖의 지역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여수 14도, 목포와 무안 15도 등 14도에서 15도 분포입니다. 낮 기온은 여수 18도, 순천 20도, 광주와 목포 21도 등 18도에서 22도 분포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해남군이 SBS와 환경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5년 기후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남군은 오늘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체 대상 수상과 함께 해양에서 버려지는 폐 스티로폼의 재활용 등이 우수 사례로 평가돼 자원 부문 수상까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공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법인 통장에 든 운영비와 회비 1억 6천만 원을 27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전직 간부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A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